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로서 소위 힘 있는 자들의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는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를 이용하는 내부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분명히 트럼프가 이 한마디를 하면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돈 버는데 귀신인 사람이 자신의 발언과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보는데 오늘 아침 7시가 좀 넘어가는 무렵에 갑자기 한국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늘리겠다. 언제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SNS를 통해서 빡 하고 터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국장 열리기 직전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이 시간에 이걸 터트렸구나. 물론 그의 이렇게 주장대로 의도대로 좀 떨어지다가 결국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일단 요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표면상으로는 우리 그 작년 7월에도 합의했잖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 뭐 3,500억 달러인가요? 그거 얼른 투자해.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도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거 얼른 해. 라고 보이지만 그 이면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는 주식, 증시,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박습니다. 본인이 임기 이후로 뭐 주식이 몇 퍼센트 올랐고 며칠 연속 올랐고 신고가를 몇 번 돌파했는지까지 다 외우고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성격상 지금 내 돈을 안 주고 니네 국장만 파티한다고 이게 내가 파티할 줄 모르는 줄 알아? 뭐 이런 좀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주고 니네가 파티를 해도 좀 시원찮을 판국에 나한테 줘야 될 돈도 지금 안 주고 파티한다? 글쎄요. 작년부터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세계 1위를 달성했잖아요. 국장이. 이거를 보고 조금 배가 아팠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한 거는요. 지금 미국은 계속 유동성 파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늦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파티하기 전까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급에 집중을 하겠구나. 즉, 전 세계에 빨대를 잘 꽂아놔야 그리고 상하수도가 잘 작동하는지 단물이 쪽쪽 나오는지를 잘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유동성 파티, 결국은 미국이 유동성 파티하면 전 세계가 이제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때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빨대에서 물이 안 들어오네. 근데요, 이 빨대 점검도 하반기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해서 좋아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열심히 상하수도 점검을 하고 있구나. 이게 끝나면 결국은 빨대 상하수도 점검이 끝나면 본인의 이제 타이밍에 맞게 뭐 파티를 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요. 분명히 기습 발표를 하면 한국 증시가 특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이 얘기를 한 직후에 프리마켓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한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좀 말아 올리긴 했었는데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돈 버는데 귀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통해서 뭐 친인척을 챙긴다든지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뭐 비단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 의장 면접에서 1위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면접 봤는데 인상적이었어. 이 한마디에 1위 후보가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링 라이더 또는 링 리더라는요. 블랙락에서 채권 운용을 담당하는 CIO입니다. 45%까지 올라갔어요. 한때 케빈 에셋이 85%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됐는데요. 거의 됐구나 했는데 현재는 6%로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일단 거기에 앞서 링 리더는요. 되면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케빈 워시보다는 더 나아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채권을 운영하는 전문가입니다. 스컷 베센트가 채권 뭐 시장 금리 잘 잡는 이유도 실제로 월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비둘기파입니다. 저금리를 얘기를 하는 분이고 때에 따라서 yield curve control YCC를 통해서도 금리를 낮추려고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 유명한 블랙락의 IBIT를 만든 회사입니다. 친 크립토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케빈 오씨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케빈 오씨는요. 트럼프의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뭐 에스티 로더의 뭐 손녀랑 결혼을 하고 그 부모님들도 트럼프랑 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누가 좀 떨어지면 1위로 올라오는 분이 케빈 오씨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매파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밀려나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케빈 헤셋이 85% 뭐 굉장히 트럼프가 아꼈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왔고 사실 그 전에는 또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케빈 헤셋은 그냥 백악관에서 품어주고 싶어 하니까 케빈 워시가 또 올라왔다가 면접이 인상적이었어 하니까 릭 리더가 올라왔다가 근데요 이게 폴리마켓, 뭐 칼씨, 수많은 베팅 사이트에 이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1순위로 지금 몇 번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또 누구로 바뀔 것이냐? 아무튼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계속 이용을 해 먹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또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 당연히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금값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주식과 코인이 주춤할 수 있겠구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하나만 더 보태보면요. 벌써 27년도에 보험 요율을 미국 정부에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보다 너무 낮게 요 정도만 그냥 보험료 책정했으면 좋겠어.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요. 보험사가 메디케어 뭐 이런 헬스케어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헬스나 이런 데가 지금 시간으로 마이너스 9%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요런 걸 볼 때, 요런 정책 하나를 발표할 때마다 수많은 이제 이해득실 관계가 생기는데, 정말 이용할 거 많구나, 많이 이용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트럼프 쪽은 뭐, 저 외에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의 이제, 반대편에, 트럼프의 반대편에는 뭐, 다른 분이 또 여왕이 계십니다. 주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낸시 펠로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나이가 만 85세, 트럼프보다 6살 누나고요.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보다 무려 2살 누나입니다. 40년생입니다. 이 주식의 여왕 낸시 펠로시. 정치는 부업이라고 하는데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신 분이긴 해요. 예전에 하원 의장 여성 최초로 하셨던 분인데 자, 이분은 뭐 거의 내부자 거래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숱한 논란이 있지만 이제 핵심만 가져오면요. 비자 IPO 논란. 이것도 2008년도 얘기인데요. 비자가 상장을 할 당시에 본인이 이제 공모가에 비자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비자에 안 좋은 뭐 카드 수수료 제한 법안. 지금 이게 사실 트럼프가 지금 꺼낸 카드잖아요. 카드 수수료 제한 법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내가 비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펠로시는 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비자 주가를 열심히 방어를 했다더라. 그리고 22년도에 엔비디아 반도체법, 칩스법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부부가 정말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데요. 남편 폴 펠로시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고 하죠.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세액공제도 하고 이런 거 통과하기 직전에 엔비디아 콜 옵션을 왕창 삽니다. 통과 직전에 왕창 샀다. 근데 이게 또 밝혀졌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센 비판을 받고 뭐 손절을 했다고 해요. 전부 다 팔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정부 계약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직전에 역시 콜옵션. 이분은요, 콜옵션을 잘 삽니다. 이게 올라가면 이제 주식으로 바꾸면 되죠. 안 올라가면 그냥 뭐 약간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비자 반독점 제소 전에 매도. 반독점 소송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요거 제기하기 전에 법무부가 조사하기 직전 2개월 전에 비자 주식을 2,000주나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정말 주식의 여왕, 투자왕, 3,900억이나 불리는 정치는 부업인. 이게 이제 낸시 펠로시의 별칭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 종목이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될까요? 이게 25년도 3월 달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정말 이분이 정치하는 내내 이런 얘기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도 이런 뉴스가 있네요. 유력 헤지 펀드보다도 잘 번다. 미 의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굴하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요,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직책을 의회에서 뭐 의장이나 뭐 하원 의장, 상원 의장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일반 의원보다 수익률이 47%가 높았다고 합니다. 좀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실제로 낸시 펠로시는 12년도 주식거래법 제정 이후에 854%라는 경이적인 누적 수익률을 달성해서 같은 기간 263% 오른 S&P 500을 가볍게 제쳤다. 거의 뭐 3배 반 정도 가볍게 제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부부가 같이 투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남편도 뭐 폴 펠로시인가 그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펠로시 부부가 정계에 입문한 이래 87년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정말 오래 했죠. 거의 40년을. 근데 누적 수익률이요. 무려 16,930%라고 합니다. 16, 170배 정도를 벌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수천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같은 기간 S&P 500 2600%, 2600%도 대단한 기록인데, 그거를 뭐 이 몇 배입니까? 뭐 거의 6배, 7배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이 낸시 펠로시를 보면요. 제가 공공 쪽에 있을 때 신입사원 때 저에게 한마디를 해줬던 임원분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공 쪽이니까 뭐 뒷돈, 뭐 로비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어, 3번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 번 주면 받으면 그거 안 걸려. 2번 줬다? 그거 받으면 안 걸려. 근데 3번 받으면 걸려. 허허허허. 뭐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은 이 원리를 체득했구나. 3번만 받아도 걸리는 게 소문이 나는 게 이 세상 이치인데요. 이게 지금 뭐 누적 수익률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 욕할 필요 없이요. 그냥 전부 다 뭐 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새벽에 그녀의 주식 보고서가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또 이거 뭐 샀나 관심을 가졌겠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에 대한 콜 옵션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항상 콜 옵션으로 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산 게 아니라 1년 전에 산 거를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 콜 옵션 주식으로 바꿀래 해서 이제 수익률을 확정을 짓는 이 게임을 했었다는 건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엔비디아, 아마존 다 이제 좋은 건 맞지만 구글이요. 최근에 물론 이분이 샀을 때만 하더라도 뭐 구글 뭐 애매하다, 뭐 챗GPT 나와서 뭐 애매해졌다, 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챗GPT의 대항마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제미나이를 통해서. 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구글을 사셨구나. 아무튼 이 펠로시 부부도 열심히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내부 정보를 알 길도 없고요. 당연히 이용을 해서도 안 되겠죠. 이거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결국은 낸시 펠로시나 도널드 트럼프나 결국에는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낸시 펠로시가 나이가 더 많고요. 조금 더 은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하원 의장은 뭐 내려놓은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고요. 올해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11월에 올해 이제 중간선거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그래야겠죠. 85세인데 더 한다는 건 좀 쉽진 않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는 거겠죠. 엔비디아 강제 손절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칩스법 직전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논란이 되자 결국은 비난 여론 때문에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됐다. 그냥 뭐 당연히 팔았어야 됐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두고 조롱을 하겠죠, 당연히. 에이, 그 바보들. 그거 들고 있었으면 200억 원 벌었을 텐데, 뭐 이렇게 조롱도 받을 거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앞 글자 PELOSI의 앞 글자를 따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거래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건데요. 펠로시 액트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일까요? 그녀의 이름을 딴 내부자 거래의 상징이 됐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니까 아직 큰 게 뭐 많이는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뭐 트루스 소셜 이거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초기 투자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많겠죠. 아마도 나중에는 죗값은 권력을 결국 놓으면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부러워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내 갈 길을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제가 볼 때 이 비트마인, 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사는 것도 사는 건데요. 지금 절반 이상을 스테이킹을 맡긴 것 같아요. 저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좀 맡기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맡기니까 뭐 55일이 걸리더라고요. 스테이킹 맡기는데. 아, 이게 그만 좀 맡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 묻고 더블로 가는 거, 개수를 이제 늘려가겠죠. 솔라나를 매집하는 샤프 테크놀로지라는 곳도 결국은 200만 개까지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스테이킹을 맡기면서 계속 묶어 더블로 가를 시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강세장이 오면 저는 개수가 깡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의 그날까지 사기도 살 것이고 스테이킹에 맡겨서 개수도 늘어나는 이런 행보를 다들 이제 본인의 소신에 맞게 하는 겁니다. 어, 어제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가끔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코인 또 떨어졌어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뭐 저는 안 힘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재밌어. 나는 너무 재밌어.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저는 예전에 뭐 이런저런 정말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이 터널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뭐 100%는 아니지만 윤곽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분명히 저는 이렇게 헐값에 개수를 늘려가는 재미가 정말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뭘 팔고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XRP도 샀고요. 도지도 샀고 헤데라도 샀고 뭐 그 외에 이제 작은 코인들도 자잘하게 몇 개는 사면서 개수를 늘려가는 재미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저는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재밌고 개수를 열심히 늘려가고 있다. 그럼 뭘로 사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월급도 있겠죠. 뭐 월급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아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지금 살 수 있는 원동력은요. 강 세장에 당신 왜 그런 거 사? 저를 많이 놀렸었어요. 뭐 이런 거 왜 사? 바보 아니야? 이 시기에 지금 막 불장이 막 앞두고 있는 이 판국에 그런 거 샀다고? 그런 거를 지금 팔아서 현금이 많이 지금 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덜판 주식. 이제는 막 워낙 뭐 국장 팔았다고 하면 조롱을 하시니까 말하기가 무서운데요. 아무튼 덜판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한국 주식이든 이틀 후에 이게 D 플러스 2일 후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판 것도 좀 기다리고 있고 혼자 튄 자산 글쎄요, 저는 자기 혼자 튀는 자산도 있으면 조금 덜어냅니다. 뭐, 이 본인만의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뭐, 대세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뭐 덜 판 게 있다든지, 혼자 튀는 자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환전해준 달러가 있다든지, 반대로 최근 들어서 달러가 또 갑자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달러를 지금 사두기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핵심은 자기만의 어떤 그 루틴을 개발을 하고 어떤 원칙대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본인만의 오래 뛸 수 있는 노하우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구축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요. 나만의 전략이 없으면 시장에 기부하는 거다. 이런 월가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기부하시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근데 나만의 전략이 없으면요. 그냥 내 돈 가져가세요. 저는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불합리하게 이용을 하든 트레이더가 떼돈을 벌었든 뭐 금이나 국장으로 큰 수익을 내든지 간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사정이니까요. 뭐 부러워하거나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과거의 수많은 실패 경험 그리고 수업료를 내면서 만들어 온 나만의 전략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만의 전략을 내 시간이 올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